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파출소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저녁 8시 33분. 인파가 너무 몰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긴박한 신고가 하달됩니다. 파출소는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알려주고 종결했다고 적었습니다. 20분 뒤 압사당하고 있다. 거듭된 신고에도 똑같이 조치했습니다. 정말로 안내를 받았을까? 저녁 8시 33분 신고자는 따로 전화를 받거나 조치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53분 신고자도 자신은 현장을 빠져나왔고 연락 온 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신고 11건 중 7건에 대해 안내 종결로 기록했는데 이 기록조차 허위로 의심되는 겁니다. 그나마 출동한 4건의 조치도 엉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에 코드 제로를 부여한 9시 이후에도 파출소 옥상에 있던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은 도로를 확보하라,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5차례나 반복해 지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파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현장을 확인하라고 한 번만 무전을 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10시 15분 참사가 시작된 뒤 용산경찰서 무전망 녹음도 분석했습니다. 10시 19분 4초간 현장 비명소리가 무전망으로 전파됐고 이후 16분간 1초, 5초, 길게는 최대 7초까지 비명소리가 10차례 무전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용산서 지휘부와 형사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무전 속 비명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같이 있었던 운전기사는 악하는 비명과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경찰 병력 운용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현장 상황이 파악된 10시 32분 바로 기동대 동원이 결정됐다면 15분 뒤 10시 47분에는 기동대가 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해달라는 마지막 119 신고는 이보다 늦은 11시 1분. 신고자는 구출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저녁 8시경 서울 삼각지역 사거리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청의 첩보가 용산경찰서에 전달됐고 즉시 용산서 형사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경찰복, 군복을 입은 간첩이 침투해 집회 참가자를 살해하고 윤석열 정부 경찰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사들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다시 6분 만에 조치했다는 보고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10시 18분 눈 풀린 여성이 비틀거리며 앉아있다는 마약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도 즉시 무전으로 전파했습니다. 간첩 첩보와 교통사고, 택배 절도까지 이날 112 신고는 무전을 통해 즉각 현장에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빗발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왜 인파 신고만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을까? 저녁 9시 즉시 출동할 상황을 뜻하는 코드 제로 신고가 서울청에서 하달됩니다. 상황실 요원들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신고에 대응하고 있었다며 뒷전으로 밀었습니다. 또 압사당한다는 말을 사람이 많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생각했다. 다른 축제 때도 비슷한 신고가 많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휘부 신경은 대통령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정보관은 당일 이태원에 가겠다고 했더니 정보과장이 축제에서 할 게 뭐가 있냐며 집회 현장 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보과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뒤 시위 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이슈들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중 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용산서장 관용차 운전기사는 10시 무렵 이태원으로 이동할 때 이임재 서장이 차가 이렇게 막히면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기 열흘쯤 전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